자, 그러면 통틀어서 얘기하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오른쪽 편에 있는 세금과 부채를 잘 활용하면 결론적으로 왼쪽에 있는 자산 가치가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네. 이 원리가 계속해서 연관관계를 갖고 이제 도는 시스템이에요. 네. 미국 부동산의 핵심 원리를 알아야지 네. 거기에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부동산의 속성은 같으나 세금제도, 금융제도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진다. 그러면 미국은 이런 세금과 금융의 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산의 가치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잘 지킬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4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네. 자산 가치 상승. 우리가 영어로는 appreci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B는 benefit이라 그래서 네. 세금 혜택. 네. 세 번째는 현금 흐름. 우리가 네. C라고 해서 캐시 플로우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 D, debt. 음.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알파벳 A, B, C, D가 되잖아요. 네. ABCD가 되네요. 예. 네. A, B, C, D 매트릭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미국 부동산 투자 핵심 원리다 보니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라고도 저는 이름을 지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 4가지를 어떻게 알면 되는가? 음.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도표를 보시면은요. 왼쪽에 자산 가치 상승, 네. 그리고 그 밑에 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이 있어요. 자, 이러한 자산 가치 상승과 현금 흐름은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면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오른쪽 편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요. B, benefit, 세금 혜택 부분. 그 다음에 D, 부채죠. 이런 세금과 부채는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채무면이에요. 네. 자, 그러면 통틀어서 얘기하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오른쪽 편에 있는 세금과 부채를 잘 활용하면 결론적으로 왼쪽에 있는 자산 가치가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네. 이 원리가 계속해서 연관관계를 갖고 이제 도는 시스템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산 가치 상승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으로써 오르는 거.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죠.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장의 원리로 그냥 오르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네네. 그러면은 투자자가 안 해도 오르는 거죠. 그런 거는. 네. 그것도 어떨 땐 내릴 수도 있죠. 예. 네, 그렇죠. 환경 요인에 따라서 네네. 투자자 통제할 수가 없어요. 네네. 자, 그러면 자산 가치 어떻게 상승시킬까? 음. 인위적으로 음. 투자자의 전략으로 자산 가치는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왜? 부동산은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네. 개선을 통해서 쉽게 자산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투자자의 전략적인 부분이죠. 네. 자, 그러면 짧은 기간에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원리죠. 자, 그러면 현금 흐름은 또 무슨 관계인가? 도대체 현금 흐름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임대형, 투자용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경우 들어오는 총 임대 수익과 그 외의 수입을 합친 거죠. 그럼 거기에서 나가는 운용 지출을 빼고 그리고 부채가 있으면 부채 상환금도 빼고 네. 가질 수 있는 순수익을 음.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러면은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면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고 네. 공신률을 없애버리면 네네. 순 운용 소득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순 운용 소득이 높아지면 우리가 똑같은 자본 환원율을 적용시켰을 때 6%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가치는 높아져요. 네. 그게 수익 환원법에 의해서 그래요. 네. 우리가 가격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개선, 뭐 레노베이트 한다 그랬죠. 레노베이트를 하면 한 유닛당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100세대가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한 세대당 카펫을 바꾸고 난방 시설을 새 걸로 바꾸고 키친 캐비넷을 좀 바꿔버리고 임대료를 한 유닛에 $200씩 올린다. 네. 그러면 $200 곱하기 100유닛을 하면 임대료가 굉장히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한 달 임대료가. 네네. 그럼 월 임대료는 더 상승을 하죠. 그럼 거기서 지출은 그대로를 유지한다 치고 네. 그렇게 되면 이미 레노베이트 되고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공시률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산의 가치는 금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현금 흐름과 자산 가치가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개설을 한다 치면은 부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 부채를 활용해서 개선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높이고 현금 흐름이 높아지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 세 가지가 벌써 연관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것은 누가 갚아요? 또 다른 사람의 돈으로 네네. 갚아지잖아요. 부채 네. 상환이 네네. 세입자의 돈으로.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도는 거죠. 그러면 세금은 무슨 관계인가? 세금은 세금 혜택. 미국에는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세금 인센티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제도, 아까 부채면 그런 부분, 그다음 세금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자들은 실질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필요한 부채를 현명하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자산을 늘리고 늘린 자산을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킨다는 원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세금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가 하는 네. 질문이 있는데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은 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소득세를 받아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공제를 해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한 이자 부분 네. 예,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재산세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재산세도요? 네. 그리고 각종 운영 지출 부분 다 받고 거기에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인 감가상각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네. 세금 공제를 받아요. 근데 그 부분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는 27.5년, 음.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39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부자들이 그런 식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또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네네. 그만큼 감가상각에 대한 인센도 크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 달러의 부동산이 있다. 1000만 달러 부동산이 있다. 그럼 거기서 땅값을 빼고 건물 가격에서 나누기 만약에 임대용 아파트면 거주용 부동산이니까 나누기 27.5로 하면은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면 임대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해도 충분히 공제가 되는 거죠. 세금 낼 게 별로 없어지는. 네.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우리가 네. 매각을 하면은 발생하는 게 양도소득인데 네네. 그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사실은 한국의 양도소득세율하고는 많이 틀려요. 일단은 양도소득세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경우는 개인 소득세율에 의해서 세율이 정해지는데 그러면 최대 37% 본인 소득으로 30%를 이제 부과받게 돼요. 양도소득으로. 그런데 1년 이상 보유하고 팔 경우에는 장기 양도소득세율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장기 양도소득세율이 갑자기 낮아져 버려요. 그럼 본인 소득 기준으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15% 내는 경우도 있고 최대가 20%예요. 최대.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 독신이에요. 네. 그럼 1년에 버는 소득이 4만 달러 정도라고 치면 장기 양도소득세율로 적용받았을 때는 내는 세금이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는 거고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는 무엇이냐면요. 미국 국세청 코드인 1031 1031에 의해서 동종 자산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럴 경우에는 평생 동안 양도소득을 연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횟수와는 또 관계가 없어요. 네네. 한 번 했다 해서 그 다음에는 못해가 아니고 2번도 할 수 있고 10번도 할 수 있어요. 빈도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스텝업 베이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이러한 납세 의무 계속 연장을 하면 양도소득이 연장되는 거지 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언젠가는 그거는 불어나서 한 번은 내야 되는데 납세자의 의무는 납세자의 사망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상속인은 연기된 세금을 상속받지 않아요. 그러면 오른 자산 그대로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텐턴 익스체인지 동종자산 교환은 미국에서 100년 이상 미국 부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아주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한국은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니 네. 팔면 세금 내고 자산도 없어지고 수동소득도 없어지지만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는 판매를 할 때 파는 전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융자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현금 인출 재융자를 활용해서 회수한 자본으로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고 회수한 자본은 세금 면제이고 또 새로 생성되는 현금 인출 재융자의 대출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금 공제를 받는다. 그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자들은 이런 또 그 세금 혜택을 많이 활용을 하죠. 이용보다 활용을 합법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물이 있어요. 100세대가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물론 개선을 통해서 상승시키기도 했지만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임대료가 1년에 한 번씩 오르잖아요. 네네. 그럼 임대료도 많이 올랐고 공실이 줄어들었어요. 음. 지출은 늘어나지 않았을 경우. 네. 그러면은 소득이 많아진 거잖아요. 내 세금도 또 많아지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또 대출이 거의 끝나가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적어지니까. 네네. 그러면 또다시 이런 현금인제 재융자를 생각해서 받는 거예요. 네네. 또 그래서 세금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네. 이러한 ABCD 매트릭스 원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적인 투자 전략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를 풀이할 수가 없으니 이 ABCD 매트릭스를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그 원리대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 그 투자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는 거의 대부분 자본이득, 자산가치 상승만 보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도 굉장히 많고 현금 흐름으로 인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겠네요. 예, 그래서 그 핵심 원리가 네. 바로 어떻게 보면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이제 그 책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로버트 키오사키가 지은 부자 아빠, 가난한 가난한 아빠 네. 거기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네네. 부자가 되려면 수입, 지출, 자산, 부채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금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세금과 부채를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것이 바로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 ABCD 매트릭스에 올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아무래도 미국 부동산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미국 부동산 투자, 미국 부동산 어떻게 투자하지? 되게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취득부터 매각하는 그 과정까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네.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쭉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